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다. 그리고 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뭐 수수 논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열한 몰카 공작 이 입장 그대로인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작은 것 하나도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앞에만 서면 이제 작아지는 한동훈 위원장인 거죠. 요즘도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이른바 백브리핑, 뭐 현안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 그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빠네요. 제가 전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한 그대로,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2월 7일 관훈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품백을 받은 게 걱정할 부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경호가 뚫렸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기 작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싸움꾼이긴 한데, 이 정치 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기술을. 이게 중국 처세술에 후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는 이제 두터울 후자를 쓰고요. 흑은 검을 흑자를 쓰는데,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걸 보면 저분이 이 후흑의 정치학을 새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기존에 본인의 잣대가 있었는데 그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후흑의 거예요. 전략.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 잣대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이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어제 보니까 재판 출석도 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니 김건희 여사는 더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이중 잣대 아니냐,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또 법화 이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이 형평성 문제 있다고 보세요? 뭐 당연히 있죠. 뭐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인은 감싸고 야당 대표 부인은 공격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처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려니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검사 때 무슨 뭐 조선 제일검 어떤 정의감을 가진 정의의 사도 이런 걸 이제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또 여야로 갈라져서 어떤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처지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도 좀 집에 가면 약간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날 거 다 드러났고 나올 게 없다. 그리고 특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김경률 회계사도 그 전에 조국 사태 때 입 바른 소리 하던 그 정의로운 참여연대 출신 뭐 시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지금 신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에요. 그래서 명품백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물러서지는 않고 있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검찰에서 이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엉거저춤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아니 김경률 회계사가 판사예요?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면 조금씩 사람이 변하나 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5일에 서울의 소리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여름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뭐 명품백이나 아니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술, 전기 스탠드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뭐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담당 직원한테 전달했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 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추가 폭로를 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지 몇 달 안 돼서죠. 네. 7월 달에 이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가서 고급 양주 네. 이 어떤 종류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급 양주 그리고 북한하고 노동 관련한 뭐 책 책, 8권 네. 이렇게 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네.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책 읽어보려고요. 술도 주셨어요. 어제 뵙지 못해 아쉽고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그 문자 대화 화면 네. 그대로 공개를 했죠. 네. 또 2022년 8월 달에는 전기 스탠드하고 전통주를 네. 맡겼고요. 이제 비서한테 감사하다 이런 전달했다 네. 이런 통화를 했다는 거고 이제 그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그 아는 사람들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네. 그건 내 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이 뭘 갖다 주면 그냥 받는 사람. 네. 무조건 그냥 받는다. 주면 네. 받는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 익숙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여기 입증이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감사 인사를 하고 기본 예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주려고 했던 논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뭐 이거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보도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이런 게 누적되면 굉장히 좀 정권 차원에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최근 이제 김건희 여사 보도 관련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를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SBS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여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약간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이 특검 법안의 정식 명칭을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건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여사라는 단어가 없는 데다가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기존에도 편의상 그냥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네. 말이 안 돼요. 지금 신문에서도 기사는 물론이고 제목 뽑을 때도 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네, 하지 이걸 그렇죠. 뭐라고 하죠? 네. 거기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그래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에요. 이건 네. 그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무슨 그 방송 진행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출연한 김영배 의원이 네. 김건희 특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니 민주당 의원이 그럼 우리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특히 방송 쪽 심의하는 기구,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요. 네. 여기도 그렇고 좀 이게 좀 약간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제재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정부나 여당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재가 오히려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모양새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계속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네. 좀 추가 폭로도 해야 되고 정확히 네. 논리적으로 공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주당 자기네들끼리 자체가 싸우느라 예, 정신이 공천 없어 파동 보입니다. 때문에 네. 정신이 없고요.
또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 포함해서 네. 이 언론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무슨 몰카 공작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려는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또 이제 팩트를 찾기도 물론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이 언론의 추가 보도 의지하고 실력도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야당도 약하고 네. 언론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새로운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으면 네. 웬만해서는 이번 총선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 논란이 딱 벌어지자마자 이제 공식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 김 여사가 그럼 언제까지 공식 활동을 안 할 것이냐, 언제 공식 활동을 재개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선 때까지는 가만히 있겠죠. 총선 때까지는 조용하게. 그렇죠. 표가 떨어지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총선 끝나면 다시 나타날 겁니다. 네. 이게요. 김건희 여사 성격상 지금처럼 계속 뒤에 숨어서 무슨 내조를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던 사람이고요. 대선 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학력 부풀리기 네네. 의혹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했죠. 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네. 당선되면 뒤에서 아내 역할만 하겠다. 그게 이제 다급하니까 사실은 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알아봤어요. 네. 저 큰일 났다. 저 약속은 절대로 못 지킬 텐데 어떡하려고 하나. 네. 근데 제 걱정이 네.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 활동을 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대가 되진 않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조금 제 나름 좀 영혼을 담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어서요. 이 사실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배우자나 가족이 대외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 또는 해외에 나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 온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거나 뭐 대통령 가족 담당 비서관 또 특별감찰관 또 민정수석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가족들한테 범죄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 네.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 내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게 내 부인하고 결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고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덕분에 네. 저는 검찰총장도 될 수 있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네. 뭐 내조도 잘 받았고 잘 해줬고요. 네. 그런데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최악의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그 퇴임 이후에도 잘못한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 될 위험도 있고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이를 좀 꽉 물고 네. 좀 제어를 잘하고 거리를 네.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혹시라도 뭐 국정이나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드러나는 순간 네. 이 민심의 분노는 아마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그렇죠. 이 지점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유폐되거나 아니면 집안에만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외 불가능하죠.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